대해서 정부에서나 지식인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제때 대응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늦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이 아리랑 세계화 사업이라는 이 큰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아리랑 사업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중국에 빌미를 준 것도 우리가 잘 관리를 못했고 외국에 충분히 알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아리랑 학술 심포지엄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아리랑 공연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아리랑 과학 관연학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과 별개로 일단 우리 한국인들이 알고는 있으면서도 실제 아까 여기 아리랑을 얼만큼 불러볼 수 있느냐고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한국인이지만 사실 제가 아리랑을 얼만큼 제가 다 알고 잘 부를 수 있느냐, 사실 제가 좀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저희 노래방 가서 강원도 아리랑을 쉽게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올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아리랑이 너무나 학제적이나 너무나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아리랑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리랑의 좀 대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내국인 국민들한테 대한 아리랑 보급도 필요하지만 외국인들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까지 아리랑을 국악 관연학, 국악기로만 주로 음반을 제작하고 공연을 하고 음원을 만들어 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양 오케스트라나 뭐 뉴욕 필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전문하고 우리 조수미라든지 세계 유명 거장 태어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연을 해가지고 아리랑을 우리가 제대로 된 음반을 하나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외국인이 아까 그 다른 분이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택시 타고 가면서 외국인이 아리랑을 잠깐 듣고 그렇게 음악이 좋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아리랑을 불러주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우리의 우분이 되지 않느냐, 아리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말씀하신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이 연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 선두에 아마 김연갑 이사님도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는지요? 뭐 지역 개별 아리랑으로서 우리나라에 7개의 축제가 있거든요. 정선, 밀양, 진도, 문경, 성북구청, 상주, 그다음에 이제 뭐 쥐들한테 하겠다고 제어온 게 제주도, 부산 을숙도 아리랑 등등 해서 보면은 하나의 노래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리랑이 주제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어느 나라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정선 아리랑 같은 경우 50년대부터 가사집을 80년대까지 꾸준히 발굴 가사집을 냈다. 그리고 36회 아리랑 축제를 했다. 이거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자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선 아리랑 축제, 이 역사적인 축제를 한 번도 문광부에서 대표 축제, 국가 대표 축제 이걸로 선정 안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노래 주제를 가지고 아리랑이 이렇게 콘텐츠화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네스코가 얘기하듯이 당대적 향유를 얼마나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7개의 축제를 하고 30회 이상의 축제를 하고 가사집을 꾸준히 내는 한 지역이 있다라는 사실은요. 그리고 종의 다양성이 많다. 뭐 밀양 7가지를 제가 축제하는 걸 냈습니다만 울릉도 아리랑에서부터 제주 조천 아리랑까지 해외 동포들 다 나름대로 아리랑 갖고 있습니다. 일본 동포들은 7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역시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바로 그 향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약점이 되는 겁니다. 2005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아리랑을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월드컵 때 불렀던 우리 아리랑을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소도 부르는데 이걸 지정해 줘야 되느냐? 도라지 타령도 그럼 지정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을 그걸 국가 지정 문화재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문화재위원이나 이 지식인들은 종이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리랑의 탁월한 보편성이거든요. 누구나 다 부르고
외국인 교수도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 탁월한 보편성을, 이 브랜드 파워를 우리나라 문화재청과 지식인들만 이것을 문제 삼은 거거든요. 이런 인식이 있는 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 아시안 게임 이후에 아리랑을 세계로 알리겠다라고 하는 문광부의 약속은 음반 표지까지 신문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우리 아리랑을 소개하겠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후에 결론이 없었고요. 아까 그 서 기관님께서 유네스코 아리랑 상을 계속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자책으로 하셨는데, 이건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리랑 상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3만 불씩을 내서 경년제로 그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3, 4년 전에 이 중국 아리랑 사태가 있기 전에 이게 없어졌거든요. 이게 애통부 책임인지 문화부 책임인지 유네스코 책임인지 문화재청 책임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소중한 이 아리랑상을 우리가 지금 폐지가 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우리가 아리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정선, 진도, 밀양, 뭐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해온 것이거든요.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온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아리랑에 대해서 정말로 큰 일들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자리가 오늘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네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우리 아리랑이 정말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핀천성 교수님이 오늘 단연 계속 이렇게 시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 여러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국악에 대해서도 굉장한 매력을 느끼셨다고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국악은 물론이고 특히 아리랑에 대해서 이런 점은 좀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점은 좀 음악적인 특징이 좀 안 좋다라든가, 이런 점은 좀 장점이라든가 느끼신 대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예. 저는 그런 얘기 좀 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외국인인데 약간 그런 얘기 여기서 하면 좀 안 좋은데, 제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만, 근데 좀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음악 인류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리랑 듣기 잘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노래인데 아직까지 사람들 현대적으로 뭐 아리랑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리랑도 만들고, 또 뉴욕 필하모닉 평양 가서 또 거기서 아리랑 직접 연주했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 많이 연주하니까 보존 잘 돼 있다고 생각한데,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한국 안에서 아직까지 그 국제 지정 문화재로 지정 안 했으니까, 예. 그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그거 좀 서 기관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예, 그거 좀 참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그 보존 시스템 매우 중요하니까 예. 뭐 사실은 아리랑 뭐 시도에서 뭐 정성 아리랑 같은 경우는 뭐 보정 잘 돼 있지만, 뭐 전국적으로 아리랑 좀 뭐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예. 원고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이 아리랑 같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노래가 국적이 미국이시잖아요. 네. 미국이었다면 국가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이 계승 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쓰거나 이럴 것 같습니까? 뭐 미국 노래는 미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올드랭 사인이나 뭐 이런 예. 뭐 그거 원래 스코틀랜드 노래인데요. 예, 뭐 하여튼 그 미국에 있는 뭐 저 예. 유명한 노래가 있다면, 그런 예. 민요가 있다면 예.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근데 미국 좀 다른 거잖아요. 미국은 좀 다문화인데요. 사람들 예. 여러 가지 문화 다 같이 섞어서 그런 문화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애국가, 뭐 Star Spangled Banner, 미국 애국가, 거기서 사람들 진짜 뭐 집중적으로 좀 잘
뭐 맨날 노래 부르고 그거 예. 그 노래 잘 뭐 리스펙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비교하기 힘들어요. 한국은 좀 한민족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부족하는 시스템 매우 중요하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다른 완전히 다른 누안스라서 여러 가지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런 나라 아니라서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6월 달에서 뭐 중국에서 그 소수민족 그 양변에서 사는 사람들 위해서 그 아리랑 거기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되는 거는 저도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 막 화났거든요. 예. 저도 좀 화났는데 근데 저는 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 살고 있거든요. 요즘은 큰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민족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민족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뭐 대표적인 노래라서 그냥 우리 국가 노래 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지금 말씀하신 경우를 구로다 가스로 기자가 있었습니까? 아주 산케이 기자로 아주 일본의 보수적인 기자인데 이 사건 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김 선생, 중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더 좋아한다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죠. 국가 지정을 한다는 거는 재산권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거든요. 실제 중국은 대학생들을 지원해서요.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기생옷을 입히고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에스닉 그룹, 그러니까 조선족 아리랑이라고 하냐 코리아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곧 기생복 입고 아리랑을 부르는 중국 학생들이 하는 공연이 한국이 마치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로다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고산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도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17,000명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도 55개 소수민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14위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일본을 36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의 항일운동을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준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고 항일운동을 한 그 조선족의 역사 문화를 만 몇 명 되는 소수민족과 이름도 없는 소수민족과 똑같이 조선족을 대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웃나라로서. 그리고 더욱더 중국이 그렇게 모든 문화를 관광 자원화한다는 입장에서 아리랑을 자국으로 등재를 한다? 이것은 재산권으로 등재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절대 그렇게 노래라고 하는 건, 문화라고 하는 건 어디 누가 향유하든 향유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산권으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등재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진곤 서기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브랜드화하는 작업, 유네스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그런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아리랑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면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거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의 것이고 한국인의 것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사실 너무 공범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공동의 인식이 무책임한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 바탕이 좀 깔려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고 아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지정 문화재라는 게 또 특별히 우리가 한국의 현재 제도가 누구의 사람이 보존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둔 규정에 조금 얽매여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러니까 아리랑은 누구나 다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지정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논리 때문에 사실 좀 지적이 됐고 그렇지만은 이제 또 그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지정 문제는 우리 문화재청이 담당을 하지만은 사실 아리랑의 보존 하나 세계화의 궁극적인 부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 책임을 또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이 좀 긴밀히 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늦었지만은 그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청에서 지금 그 아리랑 등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적극적으로 그래서 문화재청 저희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또 필요하면 또 민간 뭐 전통 공연예술 그 문화재산이라든가 이렇게 관계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조만간 이제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록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하신 김에 현재 좀 추진하고 있는 그 세계화 작업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세계화를 위해서는 사실 그 일단 국내에 사실 먼저 대중화가 우리 한국 안에 대중화가 먼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아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작업의 하나로 그 지금 이미 각 그 지방마다 국립국악관현악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현악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아리랑 국악관현악 곡 그 공모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그 지방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아리랑 그 국악관현악을 작곡을 지금 거의 원래 완료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분들이 다 아리랑을 국악관현악곡으로 이제 그 실제 공연까지 펼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화 사업을 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지만은 외국인들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그 한국을 잘 이해하고 또 외국에서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우선 그 한국을 좀 이해해주는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아리랑의 음반 작업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음반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좀 알리는 작업.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아리랑 우리가 이제 그 저변이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리랑 관련 자료의 목록화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아리랑 전체를 할 수 있는 아리랑의 집이라든가 아리랑 센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면 이제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조금 건방진 말씀이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예. 그 주무부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 행정가들이 그분들의 그 인식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예, 이런 예. 생각이 들고 그분들을 위한 그런 인식 전환을 위한 그 뭐 포럼이라든가 오늘 이런 자리 같은 예, 그런 것도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예. 감히 해봅니다. 자,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 그 지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아리랑의 아름다운 선율로 연기를 펼치던 모습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감동한 분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아리랑의 세계화에 대한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뒷받침돼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혜정 교수님 한동안 말씀 안 하셨는데 좀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 아리랑의 그 세계화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세 분들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세계화에 가장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대중화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아리랑은 우리가 아는 그 본조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곡 한 곡이고요. 그 곡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 아리랑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의미라든가 민족적인 의미라는 건 아무것도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정선 아라리라든가 이런 노래들은 초등교과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자진 아라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노래할 수 없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노래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상곡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진 아라리나 정선의 긴 아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통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지금 정선의 할머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노래도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도의 사람들은 진도 아리랑도 못하는 사람도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익숙한 선율이고 박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낯설고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전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아리랑 한 곡 부를 수 있는 정도이지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여러 가지 아리랑의 각편들은 만나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은 아리랑 우리가 알고 있는 본조 아리랑 그 이외에 다른 노래는 없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모르는데 이걸 세계화시키자라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그것을 사랑해 주는지 참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면적인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리랑이다, 우리 민족이 아리랑이다라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부를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즐길 줄 아는 그 모습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저런 면을 즐기는구나 같이 공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그 문화관광체육부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나름대로 상당히 홍보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악보집이라든가 음반 같은 것들을 세계적으로 많이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은 사실 이 국민들에게 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부터 많이 챙겨야 되는데 정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선 아리랑을 여기 그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그것에 비하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아리랑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이게 그 국가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교육 체제에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그런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아까 말씀 나온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현명하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아리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리랑과 함께 아리랑뿐만이 아니라 뭐 통소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또는 가야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중국에서 이미 종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랑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사안 중에 하나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족의 아리랑이다라는 그 말을 책임지려면 연변의 조선족이라든가 또 구소련의 그 고려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승하고 있는 문화 자체를 우리가 끌어안고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보존 정책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자꾸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서 전승되고 있는 문화 같은 경우에 범민족적으로 전승되는 문화는 여러 나라가 함께 보존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유네스코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아리랑을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왔지만 아리랑을 북한과 함께 이걸 유네스코에 지정하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되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혜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갑 이사님께 마이크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은 뭐 되려 이렇게 보면은 북한 쪽에서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승 보전이나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적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뭐 저기 고려인들이나 이런 그 연구들도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지금 말씀하신 이 기회를 중국이 그렇게 한 기회를 우리가 전향적으로라는 말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리랑은 처녀성을 잃은 겁니다. 이제 인터넷 치면은 아리랑하면 코리아, 오러, 차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제3국에서는 중국이 훨씬 영향력이 크지 우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검색을 해봤더니 중국은 두 개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에서요. 자기들 논리대로 아리랑을 해설을 했습니다. 역사도 한사건 시대 때 중국 반도에서 한국으로 넘어갔다. 이거 완벽하게 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민족의 노래라고 하는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민족 아리랑연합회거든요. 우리 이름 바꿔야 됩니다. 중국이 한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전제를 해야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글쎄요. 저희들 같이 여기에 제 눈에 물대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좀 심각성을 느끼는 저희들은 조금 수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선 아리랑 같은 경우요. 진용선 씨 같은 분은 러시아, 중국, 일본 집중적으로 한 2, 3년 만에 이 디아스포라 아리랑 책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놀라운 사실이죠. 한 지역의 한 연구자가 이렇게 우리 동포들의 아리랑을 집대성해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왜 정선에서만 알려지고 있고 연구자들에게 보편화되지 못했는가? 이것은 정선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 아리랑은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그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지속과 변형 차원에서 해외에서 어렵게 우리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면은 국가가 국내인들에게 주요 무형문화재 제도를 막 걸맞는 뭐 해외 아리랑 또는 무슨 노래의 명창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에게 확실히 우리 동포이고 우리 문화를 공유하는 동질성을 갖는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은 정선 아리랑의 세계화를 내세운다고 한다면 정선이 끌어안고 시작해 줬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여러 관객들이 와서 앉아 계시고 또 그 중에는 최승준 정선 군수도 앉아 계시지만 아마 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핀첨성 교수님께 다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아리랑을 배우는데 뭐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하거나 쉽게 배우거나 혹은 뭐 어떻습니까? 네, 그럼 다 준비 안 했는데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그냥 뭐 아리 그 노래 좀 많이 듣잖아요. 뭐 예. D-Wars 그 영화 보면은 그 클로징 크레딧 있잖아요. Dragon Wars 그 영화 아시죠? 예. 그 클로징 크레딧 보다가 그 아리랑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뭐 동요 CD에서 미국에서 파는 동요 CD에서 아리랑 항상 넣어 있어요. 그리고 예. 뭐 한국 전통 민요 그렇게 넣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잘 아니까 그 선율 많이 들었으니까 좀 잘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친도 아리랑 뭐 밀양 아리랑, 예. 정성 아리랑 같은 경우는 그 박자 좀 잘 그 어려워요. 장단 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 선율 노래 할 수 있지만 표현 한국 뭐 전통스럽게 표현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예. 말도 언어도 다른 언어라서 예. 그거 좀 힘든데 근데 막 악기로 연주하면은 전통 악기 가야금 해금이나 배우면은 또 쉬워요. 연주하면은 근데 노래 부르기 제일 힘든 거 언어 때문에 그거 제일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아까 제가 사석에서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하니까 저는 한국말 배우는 것도 쉬웠고 노래하는 것도 쉬웠는데 뭐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씀하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 아리랑을 어쨌든 잘 계승하고 또 세계에 알리려면 이 문화 콘텐츠 개발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선 아라리 그 아까 그 가사 얘기하셨는데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의외로 참 재밌습니다. 해학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박장단에 쳐서 또 그렇게 부르는 그 독특함이라든가 이 컨텐츠 개발을 좀 현대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김영갑 이사님 먼저 마이크 드릴까요? 뭐 그동안 정선 아리랑 축제 36회를 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 공유하지 않았고 그게 문제고 또 매년 학술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축적된 정선 기간에 만들어진 논문이 한 60여 편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구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이 콘텐츠 문제는 뭐 아주 선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선 뭐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정선 아리랑 테마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난 이거를 정선 아리랑이 만약에 놓친다면은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보편성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나 또는 외국인이 이 개폐회식을 계획을 하면은 정선 아리랑은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서울 아리랑, 그 아리랑이 들어가리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선 지역에서는 콘텐츠를 만들 거라면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서 동계올림픽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테마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김진군 서기관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실제로 행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쪽 업무를 제가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그래서 안 되셨네요. 그런데 예. 제가 3개월 됐지만은 제가
참 오늘도 이 정선 축제 와서 미리 조금 와서 제가 둘러보고 왔는데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그 국제 관광 파트 쪽에서 한 3, 4년을 하면서 우리 문화 지방의 문화 관광 축제를 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업무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리랑이 아까 말씀드린 저 김영각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뭐 대표 축제를 한 번도 진행이 안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관광 축제로 같이 엮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우리는 이거는 아리랑 축제는 단순한 관광 축제가 아니다.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우리의 그 대표적인 문화 축제다. 문화 코드의 축제다. 이런 차원에서는 아리랑 축제를 따로 한번 떼어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제가 어차피 담당하는 업무가 이게 전통 우리 이 분야 업무를 담당하니까 뭐 아직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제가 담당자로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아리랑 축제를 별도로 어떻게 좀 우리 국내의 아까 저변화 대중화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행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고민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리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 인류적인 어떤 그런 정서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리랑의 특징이 그런 어떤 공감적인 그리고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되려 이 행정가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갖다 다루고 있는 정책적으로나 또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어떤 배타성은 서로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리랑 정신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은? 저는 정선 아리랑이 이렇게 세계 어떤 민속 형태보다도 생태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선 분들이 이걸 이렇게 지켜서라기보다는 종의 유전적 고립,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고립 현상에서 온 그 생태적인 결과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선 아리랑을 세계화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들어온다면은 지금 정선 아리랑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가족 간에 전수하고 또 시장 통해 와서 서로 전수하는 이게 깨질 것이 아닌가. 이건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와 전통을 지속하는 면에서는 상충이 된다. 이런 고민은 이 세계화와 오늘 같은 자리에서 또 숙제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는 정말 확신을 하는 게 이 아리랑은 과거에는 놀이였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가족들과 노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놀이의 가장 원초성이 정선 아리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최첨단의 놀이인 그 카지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문화인류학계나 주목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튼튼한 전통성, 생태 건강성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나면 뭐 카지노 아리랑 이런 생기지 않을까요? 뭐 실제 그런 가사가 불려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카지노에서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라리 축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아라리 축제나 이 문화적 계승 이런 면이 좀 이렇게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혜정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방금 이 정선 아리랑이 상당히 고립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아리랑이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멀리까지 전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동쪽 지역에서도 논매기 할 때 이 아라리를 불렀었고 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경상도에 부르는 그 아라성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박자라고 하는 그 음악적인 특성 같은 경우는 저기 전라도 동부까지도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섯 박은 여기 이 강원도의 아라리부터 시작해서 쭉 동쪽을 타고 내려가서 전라도까지 전승이 되는 전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생명력을 가진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것을 지키느냐 아니면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건강하게 살아있는 문화라면 두 가지가 공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아도 죽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나아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원초적인 전통도 그대로 전승이 되면서 거기서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것 또한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지만 전혀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문화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살아있는 문화라면 당연히 그러한 역동성도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원래 있던 문화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히 변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렵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한테는 큰 자산이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원래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항상 지켜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변화시키고 또 뭔가 다른 콘텐츠로 개발을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변화할 것인가 또 그래서 원래의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해주고 마음껏 변화시키도록 해두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기획은 아라리촌에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야외 녹화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다 갔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네 분께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못다한 말씀이나 오늘 이 자리는 뭐 아리랑을 포함해서 특히 우리 정선 아리랑을 좀 세계적으로 또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리는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서 기관님부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들 오늘 어차피 이 주제가 어차피 아리랑의 우리가 현대화나 세계화나 그 재발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아까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됐든 민간의 노력이 됐든 이거를 우리가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자. 예. 뭐 꼭 아리랑을 떠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리고 뭐 계속 나왔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사실 망각할 때가 있고 예. 그리고 또 공동으로 어느 누구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 이런 기회를 빌어서 서로 이게 다 내 책임이다 내 일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꾸준히 해나간다 그러면 뭐 오늘의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는 하여튼 약속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핀천성 교수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아까 선생님 말씀 너무 잘 하셔서 한국 안에서 아리랑 아니면 국악은 좀 건강하게 사랑스럽게 뭐 잘 계속하면은 뭐 잘 뭐 되지 않을까 생각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 특히 국악 같은 경우는 세계화 그런 말이 많이 합니다. 아리랑 세계화, 국악 세계화. 근데 세계화에는 음악 인류학 보기에서는 세계화는 그런 어떤 음악이나 노래는 다른 나라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가서 살면은 당연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 세계화는 그냥 한국 문화, 한국 뭐 전통 예술 그냥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한국에서 그런 뜻이 세계화는 세계화이란 그런 뜻이라면 세계화에 벌써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미국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도 아리랑 잘 알아요. 진도 아리랑 그 영화 있잖아요. 석변제 덕분에 사람들 다 진도 아리랑 알아요. 예. 그래서 벌써 세계 사람들한테 아리랑 아니면 뭐 아리랑 듣기 잘 알려져서 특히 한국 안에서 대중화 좀 신경도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혜정 교수님. 네, 아리랑의 아리가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아리가 소리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아라리 그러면 긴 소리이고 잦은 아라리 그러면 잦을 빠르게 부르는 소리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 아리랑은 몇 개의 악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러왔던 모든 민요를 통칭하는 그런 단어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정선이기 때문에 정선 아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주 아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리랑을 다 끌어안아야 하는 그런 아리랑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아리랑에는 우리가 아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민요들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요를 부르는 우리식의 음악 어법, 우리가 우리말을 하는 것처럼 한국의 음악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모든 국민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각각의 아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은 토속적이라는 면에서 이건 뭐 세계에 가치 있는 것이지만 또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은 지역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면. 날 좀 보소 이 반말투의 아리랑은 이 밀양 아리랑, 경상도 금방 알려주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 본주 아리랑 대단히 정치적인 노래거든요.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아리랑이 안 쓰인 적이 없습니다. 미 7사단 사단가가 됐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얼마나 친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북한이 아리랑 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이 노래, 권력과 같이 있는 이 아리랑, 이런 특징적인 아리랑을 압축 우리 성장 100년에 정말로 기여를 했다라고 하니까 애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논리, 이게 나는 세계 아리랑 팀에서, 문광부가 운영하는 세계 아리랑 팀에서 이런 것까지도 아리랑 세계화에 기여를 해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그 문광부의 아리랑 세계화는 정말 큰 짐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 아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사처럼 끊임없이 계속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언제 끝내야 되나 좀 걱정이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리랑은 그 살아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박제된 정책으로 좀 담아내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저희가 진용선 아리랑, 정선 아리랑 연구소 소장을 모시려고 했는데 아리랑 관련해서 해외 취재 나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정선 아리랑이 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우리도 같이 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정선 아라리촌에서 보내드린 삼척 MBC 특별기획 오늘 순서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 MBC 특별기획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과 정서가 녹아있는 음악하면 바로 아리랑이죠. 하지만 그 소중한 우리의 음악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가 하면은 늘 물음표가 따라다닙니다. 얼마 전 중국이 아리랑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곤 했었는데요. 과연 아리랑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날개짓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박제된 아리랑이 아닌 살아있는 아리랑을 후손에 남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정선 아라리촌에서 아리랑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풀어주실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민족 아리랑연합회 김현갑 상임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김진군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김혜정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악과 힐러리 핀첨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아리랑의 가치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김현갑 이사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리랑의 역사적, 전통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아리랑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리랑을 포괄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리랑은 뭐니 해도 민족의 노래다라고 하는 이 위상적 가치,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다른 노래와 비교하면 할 때도 이 가치가 뚜렷하지만 해외에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 민족의 노래, 대표적인 노래, 민족의 노래 하나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꼽는 나라는 또 나라나 민족이 없다고 그럽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는 사쿠라가 일본의 대표적인 민요로 알려졌지만 실제 일본에 가면은 나이 드신 몇 분들만 아는 정도라는 얘기죠. 이런 걸로 보면은 이 아리랑이 민족의 노래라고 하는 것,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 140여 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공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가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김연아의 오마주 투 코리아 할 때 코리아 니꼬로 그 나라의 노래를 대입해서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는 아리랑밖에 없다. 이 상징성. 그리고 조수미 씨가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식 축가를 부르면서 아리랑은 평화의 상징, 한국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멘트 했을 때에 전 세계로 알려졌듯이 이 상징성, 이것도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요는 사라지지만 이 시대의 아리랑은 계속 태어난다. 뭐 정선에 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콘텐츠가 살아나고 중국 동포들 가면은 최근에도 하얀 민들레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민요와 다르게 아리랑은 생태학적으로 아주 건강하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줄어들 염려가 없다. 이 건강성, 이것은 아마 다른 나라의 민속 현상에서도 보기 드문, 그 중심은 물론 정선 아리랑이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미래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 남북 단일팀 단가로 해서 정치적이지만 남과 북이 아리랑을 합의했거든요. 이것은 동서독이 분단 시절에 단일팀 단가로 불러줬던 노래가 통일 후에 국가가 되었듯이 우리도 어쩌면은 통일이 된다면은 이 아리랑 선율이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논의에서 제1안이 된다라고 하는 면, 이것으로 보면은 이 미래적 가치도 아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갑 이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 원시적인 한민족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애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음악적으로 해석할 때 이 아리랑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국악과 교수님 두 분이 와 계시죠. 김혜정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네, 방금 김용갑 스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음악적인 부분만 약간 부연을 해보자면, 이 아리랑의 음악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중요한 점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음악 어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민족마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음악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또 지역별로 음악을 만들어가는 어법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 어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들었을 때 그 가사가 없을지라도 이 음악에서 이것이 한민족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건 한국 음악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 어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 정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원도에서 아라리도 못하면 사람이냐 흔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음악으로 아라리를 부르고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리랑이 어떤 음악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강원도의 긴 아라리와 잦은 아라리로부터 시작한 이 아리랑의 그 행렬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금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뭐 중국의 연변에 있는 조선족이라든가 또 구소련의 고려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 민족이 뻗어나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다 그들의 어법으로 또 노래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원도에서 발생했지만 전라도에서는 전라도의 음악어법으로 노래를 하고 경상도에서는 경상도의 음악어법으로 이것을 다시 자신의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각 편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음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10여 곡 정도의 아리랑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각편이라든가 또는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각편까지 하면 음악적인 자산으로서 가치가 굉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점에서 아리랑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음악적인 그 문화 콘텐츠로서의 의미라든가 이런 점이 굉장히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격안의 외국인 교수님도 한번 와 계십니다. 핀첨성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겠는데요. 뭐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15년 전에 우리 국악의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국악과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데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 아리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고 계시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사실은 아리랑 모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죄송합니다. 그 질문 보존 질문이었어요? 아니면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써 있는 대로 그냥 질문 드렸어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외국에서 내 보기에는 아리랑 생각하면은 아리랑은 한국 대표적인 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음악 인류학 에트뮤지컬로지에서 볼 때는 아리랑은 위치는 한국 가장 한국 국가적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역사하고 한국 사람들이 정서 그 노래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사 보면은 이런 내용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지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사 선율 박자 들으면은 그런 내용 그런 의미 많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가 정체성의 큰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리랑을 할 줄 아세요? 저는 경기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근데 사실은 청성 아리랑 제일 어려운 아리랑이잖아요. 우리 그 박자 제일 복잡하고 선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서 막걸리 포럼 할 텐데. 네, 아마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김진건 서기관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문화 공정으로 우리 아리랑이 이 현대 와서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아리랑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서 우리 아리랑의 가치를 알리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쏟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아리랑의 방금 그 역사적 가치나 전통적 가치, 음악적 가치, 또 예를 들면 문화적 가치나 우리가 아리랑을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중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잠시 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사실은 이 아리랑에 우리가 약간 현실적인 지금 문제가 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998년도에 유네스코의 한국 정부나 우리 한국 측의 제안으로 그 구전문화유산의 세계 구전문화유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상식 제도를 정해서 아리랑상이라고 정해졌었는데 이런 것을 사실 한 2년, 4년 정도 지원을 하다가 사실 정부가 그 지원금 추가 정액 6만 달러가 부족하다는 그게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는 아리랑상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현실과 이성과 좀 매치하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리랑을 개성하고 아리랑을 현대화하고 이어나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저도 정부에 있지만은 민과 군이 다 합쳐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사실 아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요 내용이 이제 중국의 동북 공정의 일종의 일환으로 연계가 된 것이지만은
사실 그런 빌미가 나온 것 이번에 이제 2011년 5월달에 중국이 이제 아리랑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 것도 빌미를 준 것도 사실 우리다. 예를 들면 아까 아리랑상을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우리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 아직까지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 물론 여기는 이제 규정이 행정부에서는 규정이 중요하지만은 그 규정이 문화재가 중요하면 그 자체를 문화재로 또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아직 안 찾았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오늘의 우리가 아리랑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현실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짚어가면서 다시 잘 개선해 나간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아리랑을 살리고 아리랑을 대중화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비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좀 부끄러운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 또 문화공정을 집요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김영갑 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문제하고 같은 건데요. 섬이 그렇게 많은 섬나라이면서도 우리 섬을 탐내는 일본, 그리고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또 고구려 일대 평양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결국 우리가 나쁜 이웃을 둔 죄입니다. 이거 정말로 나쁜 이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북공정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KBS에서 천고라고 하는 신채호 선생이 중국에서 활동하시면서 낸 잡지를 북경대학에서 빌리러 갔더니 거기서 거절을 하더라는 거죠. 대출 불가. 그래 관장한테 물으니까 우리 정부는 중국 땅에서 이루어졌던 항일운동은 모두 조선족의 항일운동사로 편입이 된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국에는 대출해주지 않겠다. 이것은 정확한 동북공정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 아리랑 사태가 나고 나서 성명을 내고 신문방송에서 떠들으니까 인민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아리랑을 거리의 음악으로 내팽겨진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는 조선족의 아리랑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아리랑을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로 늘 향유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길거리에 내버린 노래로 그렇게 왜곡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의 패권주의적인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얕보는 것인가. 매년 북한에서 아리랑 축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광객이 80%가 중국인인데 그런 상징성을 알면서도 그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유적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식인들이 문광부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단적인 예로 2005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청 장관이 아주 신문 방송에 대고 좋다. 아리랑 연구소 만들겠다. 그리고 아리랑 포괄적으로 지정하겠다. 이게 2005년도에 모든 신문에 방송에 나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사 보고 2번 하고 그냥 우야마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랑을 우리 지식인들이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니까 아이고 뭐 내가 거기에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공유한다는 무관심이 이런 사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선 아리랑이 세계화하는 문제 등등 얘기하지만 우리 지식인들이나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한 이렇게 말로는 관심 갖지만 저거 내 거 아니니까 뭐 남도 가진 거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무책임한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전통 문화 다 문화 전쟁에 빼앗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갑 이사님께서 좀 약간 쓴소리를 해주셨는데요. 김진곤 서기관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이렇게 TV에서 언론에서 한번 이렇게 보도됐다가 냄비 끓듯이 한번 여론 환기됐다가 다시 또 사그라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또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하는 이런 사실 말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뭐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정부